네, 안녕하세요. 2월 18일입니다. HLB 생명과학 파워까지도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습에서 이 세 가지 움직임을 같이 한번 꼭 확인해 볼 내용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는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정말로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큰 손과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걱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세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식은 세력이라는 게 있으면 더 무서워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세력은 올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끌어내리고 올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개인들이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면 끌어내리면 자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세력이라는 게 그렇게 버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락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세력이라는 게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종목과 세력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시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HLB가 관리가 된다라고 해서 만약에 증시가 하락을 해도 급락이 나와도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 최근에 있어서 제가 이 전문가 방송이라든지 이 증시에 대한 그러니까 주식 관련된 방송을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그것을 보고 따라할 거로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반대로 합니다. 그 방송이든 뭐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와서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된다라고 하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합니다. 제가 이 멤버십에서도 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반대로 하면 된다. 청개구리처럼 가면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HLB는 지금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좀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증시가 급락이 나와도 버틸 수 있느냐, 그 종목이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있어서 칼같이 예를 들어서 이미 손절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손절이거든요. 근데 지금 손절에 대한 부분 이미 좀 많이 벗어났고 이 손절 쳐야 될 부분에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손실이 좀 강해. 너무 많이 강한 게 아니라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손절에 대한 엄두가 안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제 증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HLB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수급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만 들어와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닙니다. 개인은 어느 정도 한계에 대한 한계점이 있고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금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증시까지 폭락을 한다. 증시까지 안 좋다. 증시가 빠진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외인과 기관이 나간다는 내용이죠. 그러한 증시가 하락하면서 뭐 HLB만 자리를 잡고 또는 세력이 올려준다라고 하면 다행입니다. 증시가 급락을 해도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시가 하락을 할 때에 올라갈 수 있는 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뭐 이제 금 관련된 뭐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전혀 상관없는 어떤 빅텍 같은 뭐 이제 그런 종목이 반등이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정말로 그러니까 많지 않는 그 종목들 그 중에 몇 개, 그러니까 2,000개 종목 중에 몇 개만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 그 중에 HLB가 속한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죠. 상관없지만 증시에 대해서 너무 생각 안 하고 단순히 이 종목만 매달리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손절을 친다든지 매수를 한다든지 뭐 홀딩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대응이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증시입니다. 증시가 가장 중요해요. 주식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 그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HLB만 딱 보면 어떤 위치에서 좀 하락을 하고 눌리고 이제 이런 설명만 드리고 또는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증시의 영향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좋은 자리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증시가 자 이렇게 또 생각하실 거예요. 아 HLB 증시는 좋아도 이 종목은 하락한다. 아 지긋지긋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문제가 있고 아니면 올릴 생각이 없는 것뿐이고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증시가 하락할 때에는 또 따라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이제 증시를 또 따라가는 안 좋은 방향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좋은 자리가 있어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증시가 좋지 않아서 아 이거 그냥 단순히 뭐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시황을 보니까 아 이거 하락할 것 같은데 증시가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것 같은데라고 하면 모든 종목에 있어서 매수를 안 하게 되고 급등하는 종목만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증시가 하락을 할 때 HLB만 잘 버텨주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락하는 종목들에서 다 손절치고 일로 붙는 그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종목만 급등을 했다가 또 이제 정리가 지금 패턴을 보면 그게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뭐 이 종목과 상관없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수급이 개인적으로 붙었다가 빼는 그런 단타에 대한 물량이라는 거죠. HLB도 제가 이제 현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뭐 이제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현금화를 강조를 했던 내용이 뭐냐 그런 식인 거죠. 이 패턴 자체를 보면은 급등하다 밀리고 급등하다 밀리고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는 지금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증시가 만약에 안 좋은데도 이게 잘 버텨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것도 올라가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증시가 빠졌을 때에 같이 빠진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종목도 종목이지만 지금 제가 이 시간 이후로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마다 증시 얘기를 다 할 겁니다. 모든 분들이 제 영상을 다 보시는 게 아니고 관심 종목에서만 영상을 보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증시는 보셔야 된다. 누가 좋다 하더라도 제가 안 좋다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매매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다 할 때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확인이 아니어도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갖고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최소 뭐 700이든 800이든 조금이라도 줄여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HLB도 마찬가지예요. HLB도 만약에 자 이거 급등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뭐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관망 아니면 또 결론적으로 또 현금화네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좀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위치에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면 제가 말씀을 드린 이 700원, 10만 700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8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리는 모습. 그러니까 증시 이유인지 아니면 이 자리가 정말로 저항 자리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종가상으로 보면 저항을 받고 빠질 수 있다. 결론으로 다시 9만 원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것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도 조금 좀 밑에 보면 거래량도 약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 지금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하방으로 밀리면서 많이 터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지금 최근에 있어서 밀리면서 자 거래량 터졌던 자리 이 자리로 인해서 지지가 됐던 것처럼 보이지만 밀리는 이런 결론이 나오죠. 여기에서 증시까지도 안 좋으면 더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항이고 그 다음에 또 지지를 받아야 하는 곳. 그러니까
저항 자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빠질 확률이 좀 더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고요. 자,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생명과학도 지금 모습을 보면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평선을 보거나 다른 뭐 어떤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설정해드린 이 가격대를 보시면 아 위치가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HLB를 분석할 때 제가 이렇게 가격 설정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은 전 반대라고, 그러니까 뭐 안 좋게 얘기하진 않고 저도 존중합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이 방법이 틀리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업적인 분석과 재료를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수익을 보셨다라고 하면 예,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법만 맞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 이건 뭐 그냥 참고하실 분들만 예,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옳다라고 혼자 예,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면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 좀 부족하지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에 대해서 보면 지금 저항도 있지만 지지가 되고 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종목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도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를요. 지금 아무리 제가 설명드려도 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 저도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워가 좀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예, 왜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수급을 제가 왜 말씀을 계속 드리는지를 나중에 결과를 보면 지금 말씀드려도 이해도 안 되시겠지만 이해도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도 신라젠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뭐 코노티수진이 뭐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예, 이거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딱 나왔을 때 그때 아 여기에서 왜 수급과 여기서 분산이 되면 안 되느냐라는 것을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파워가 지금 양봉으로 좀 전환이 되어 있고 지금 다른 종목과 달리 조금 이렇게 예, 변동성이 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도 자리를 상당히 유지를 잘 시켜주는 모습까지도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시장에 좋지 않으면 관리 종목이 급락과 급등을 합니다. 그죠? 상승이 크거나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관리 종목이라고 해서 다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관리 종목 해지가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냐면 관리 종목이 해지된다든지 아니면 좋은 모습이 나와서 급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관리가 되다가 상장 폐지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종목이라는 게 도안이면 뭐라는 딱 그 시기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한 그런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파워 쪽이 급등을 하던 급락을 하던 분명히 이 둘 중에 그러니까 세 종목 중에 이 파워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온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 주가 상승 하락을 일으키는 거에 있어서 너무 편하다. 제가 세력이 있고 큰 손이어도 파워를 갖고 요리를 하지 LB 생명과학은 손은 별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전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LB와 생명과학은 손을 대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히 이 세 가지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저항과 지지랑 뭐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되고 그냥 단순히 지금 위치에서 급등을 한다, 급락을 한다,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 수도 없는 것도 알 수도 없는 거지만 그냥 그것을
알고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 아신다, 안다라고 해도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거를 방향성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실력자다라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내려갑니다라고 하면 손절 치실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내가 이러이러한 결론 내렸을 때 후회 없겠다. 예,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승을 해도 후회하고 하락을 해도 후회하는 경우가 주식이에요. 상승을 한다라고 해서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하락 시작점에서 매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가든 여기 가든 후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쉬움이 어떠냐, 여기에 아쉬움과 여기에는 아쉬움이 아니라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판단하는 게 제가 좋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식은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치더라도 내일 급등이 나와도 빨리 손절을 치는 게 낫고요. 심리적으로 하루라도 잠을 더 잔다는 거죠. 그리고 급등을 하다가도 그냥 좀 급등을 해도 이만큼만 먹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매도, 이런 훈련도 하시는 것이 좋지만, 이 HLB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과정이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 또 시간을 제가 끌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은 일단 저항과 지지 라인이 중요하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지지 라인이 깨진다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지만,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얘기가 다른 모양이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파워는. 근데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괜찮다라고 하면 급등이 아니라, 급등이 안 나오면 이거 이렇게 그냥 깨지죠. 이 수급도 이 시가총액도 그렇고 거래량을 보면 그렇고, 일단 관리 종목 같은 경우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빠지면 이거 정말 무섭게 빠집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그냥 빠질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물론 이렇게도 빠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자리는 제일 좋고 상당히 좋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